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 시대는 처음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죠. 특히 유튜브는 평범한 사람들도 억대 부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수익의 숨겨진 진실과 실제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창작자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이 담긴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동영상 하나로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모순된 정보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유튜브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유튜브 광고 수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 외에 어떤 수익원들이 있는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익 창출 전략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조회수 1000회도 안 되는 영상이 조회수 10,000회가 넘는 영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상 뒤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광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모든 진실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어떤 주요 채널은 작년에 무려 28만 5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 약 3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다른 채널은 비슷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용카드 빚이 3만 2천 달러 정도 된다고 고백했어요.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훌륭한 유튜버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비슷한 규모의 시청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한 재정 상태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출 패턴의 차이일까요? 한 명은 수백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이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튜브 전체를 보면 이런 격차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크리에이터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는 반면 다른 크리에이터들은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토로하죠. 이런 차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출 패턴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겠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광고 수익에서 모든 조회수가 동일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조회수를 기록해도 어떤 크리에이터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튜브 수익의 핵심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조회수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조회수에 대해 고정된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회수 1000회당 5달러를 지급한다고 정해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는 많은 초보 크리에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신 동영상에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광고주들이 해당 콘텐츠 앞에 자신들의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즉, 특정한 유형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광고주들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입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수많은 변수들이 최종 가격을 결정합니다. 시청자의 위치, 나이, 관심사, 소득 수준, 그리고 동영상의 내용까지 모든 것이 고려되어 광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금융 전문가 그레이엄 스테판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그의 광고 수익이 상당히 높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이 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금융과 투자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광고주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융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수익 마진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려는 상품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투자 상품, 대출 서비스 등은 모두 높은 수수료를 가진 상품들이죠.
반면에 광고주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채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나 일반적인 브이로그 같은 콘텐츠는 광고주들이 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유형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광고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튜브 광고 수익에 있어서는 틈새 분야가 큰 부가가치를 갖습니다. 특정 유형의 동영상은 광고주들에게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CPM 지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 수치를 통해 광고주들이 여러분의 어떤 동영상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CPM은 광고주들이 해당 동영상의 수익화 가능한 조회수 1000회당 얼마를 지불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가상의 예를 들어보면 코미디 스케치 동영상은 CPM이 $2일 수 있고 보험에 관한 동영상은 CPM이 $40일 수 있어요. 이것은 1000회 조회당 보험 동영상이 20배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두 동영상 모두 수익화 가능한 조회수가 100만 회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미디 스케치는 약 $2000의 수익을, 보험 동영상은 $40,000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보험 회사들이 보험 관련 동영상 앞에 자신들의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 큰 돈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란 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반면 코미디 스케치 앞에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려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겠죠. 타겟 고객층이 명확하지 않고 구매 의도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PM이 낮은 분야에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동영상이 개별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창의적인 접근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미디 스케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돈 버는 방법이나 금융, 투자, 부동산, 사업, 법률 분야와 관련된 코미디라면 여전히 높은 CPM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단어들과 제목, 태그를 분석하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분석 능력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엄 스테판의 경우 그가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동영상 중 하나가 데이트 레이더와의 인터뷰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다른 인터뷰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말이죠. 데이트 레이딩과 투자라는 키워드가 매우 높은 CPM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는 키워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더 수익성이 높다고 알려진 주제들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한 밈이 하나 있는데 유튜브가 $50만 벌고 나에게 $3만 준다. 나는 $3만 받고 시청자는 $1000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시청자는 돈을 받지 않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는 광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크리에이터에게는 일정 비율만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고주들은 특정 주제나 키워드에 대해서만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누구에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도 지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의 조회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요. 이런 국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균적인 시민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국가에서 $500짜리 제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이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덕분에 광고주들은 관심사나 추정 가계소득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동영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시청하는지, 그리고 광고주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들 앞에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광고주들이 특정 인구 통계와 주제에 대해 더 높은 입찰을 하면서 CPM이 올라가고 그 결과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매우 동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셜블레이드와 같은 사이트에서 유튜버 수입을 추정하는 것이 절대 정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CPM을 25센트에서 4달러 사이로 추정하는데 말이죠. 많은 채널의 경우 이 수치는 터무니없이 낮고 설령 이 범위 안에 들더라도 1000회 조회당 25센트와 4달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6배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격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셜블레이드는 광고 수익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의 정보를 맹신하지 마시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것은 가장 부유한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광고 수익은 그들이 대부분의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다면 광고 수익이 절대 주요 수입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예측하기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억해야 할 점은 주목받는다는 것이 곧 돈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즉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여러분의 콘텐츠를 좋아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유튜버 중 한 명이 9살짜리 라이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연간 수입이 약 3,200만 달러라고 추정하는데 이는 한국 돈으로 약 4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광고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누구나 아주 작은 규모의 시청자층을 가지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휴 마케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자가 0명이어도 제휴 마케팅으로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동영상 내에서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설명란에 넣을 수 있는 고유한 제휴 링크를 받게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링크를 통해 구매할 때마다 판매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제품 제작이나 배송, 관리, 고객 지원 등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들이 진심으로 좋아할 만한 훌륭한 제품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향후 판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동영상을 게시한 후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서도 계속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릭뱅크와 같은 제휴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홍보할 제품을 찾을 수 있지만 홍보하고 싶은 특정한 것이 있다면 해당 비즈니스에 직접 연락해 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협력에 열린 자세를 보입니다. 유튜버들이 이를 통해 얼마나 벌 수 있는지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마존 제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판매의 아주 작은 비율만 받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디지털 강의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홍보한다면 비즈니스에서 추가 복사본을 만드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판매의 50%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판매당 수백 달러를 받는 제휴 거래도 있고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유튜버들이 채널을 수익화하는 두 번째 방법인 스폰서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휴 마케팅처럼 판매의 일정 비율을 받는 대신 동영상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미리 고정된 금액을 받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스폰서십이 단지 대형 채널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채널은 구독자 1000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폰서십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구독자 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폰서 제품이 시청자층과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튜브 전체에서 스폰서십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브랜드들이 있는데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홍보하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접 회사에 연락해서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스폰서만 홍보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추천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확신하는 스폰서들과만 협력한다면 스폰서들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고 따라서 여러분은 더 많은 돈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모두에게 윈윈인 상황이 되는 거죠.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같은 사람은 모든 동영상이 수백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6자리 수의 스폰서십 계약을 쉽게 협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 수가 10,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참여도가 높은 시청자층과 적합한 스폰서가 있다면 $1,000 정도의 스폰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항상 처음부터 더 많은 돈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협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처음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인 패트리온과 팬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채널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다면 많은 팬들이 추가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이나 콘텐츠에 대한 조기 액세스를 대가로 돈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요. 유튜브 자체에도 현재 라이브 스트림에서 유료 슈퍼채팅과 함께 내장된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대신 패트리온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능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어느 쪽이든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팬들이 추가 보너스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한 달에 $5씩만 기부한다면 1000명이 가입하면 매달 $5000의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많은 팬을 보유한 대형 채널이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매우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인 제품 판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튜디파이와 같은 대형 채널의 경우 매우 수익성이 높을 수 있지만 시청자가 적을 때는 단순히 무작위 티셔츠나 머그컵에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것만으로는 아마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거예요. 한정판 상품 캠페인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가치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매우 수익성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디지털 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무료 유튜브 콘텐츠를 좋아한다면 그중 일부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더 자세히 배우려고 할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의 분야로 적용될 수 있고 피트니스, 연애, 비즈니스 등이 있습니다. 채널에서 지식을 공유한다면 시청자들이 훨씬 더 심도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전체 시스템에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신만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유튜버에서 유튜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거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비즈니스에서 매우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유튜브 거물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유튜브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사람을 의미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유튜브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취미나 직업으로 보지 말고 비즈니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의 전환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개인 코칭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시청자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피트니스 채널을 운영한다면 개인 트레이닝 세션을, 비즈니스 채널을 운영한다면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시간당 $100에서 $1000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온라인 워크숍이나 웨비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몇 시간의 워크숍으로 수천 달러를 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원을 도입하면 그것은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에요. 유튜브 동영상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료 마케팅이 되고 실제로 큰 돈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상의 절반을 제품 홍보에만 할애해 마치 광고처럼 느껴지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들을 살펴보면 그들 수입의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 얻는 관심을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일곱 번째 수익원은 라이센싱과 저작권 수익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 다른 미디어나 광고에서 사용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이때 라이센스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벤트나 컨퍼런스에서의 연사료입니다. 유명해지면 각종 행사에서 연설을 요청받게 되고 이때 상당한 연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강연으로 수만 달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매우 인기 있는 채널들은 거의 항상 함께 일하는 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들이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많이 게시할 수 있는 이유는 동영상 편집자, 썸네일 디자이너 등 채널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록 팀을 키우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판매로 이어지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수입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튜브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세요. 광고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특히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돈을 재투자해서 팀을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도입부에서 조회수가 1000회도 안 되지만 수백 달러를 벌어들인 동영상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나머지 내용을 들으신 후에는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셨을 텐데 우선 그 동영상에 제휴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한 판매 때마다 110달러를 벌었으며 지금까지 3건의 판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제품 판매 페이지 링크도 있었는데 유튜브 비즈니스 블루프린트라는 강의였어요. 그 판매 중 하나가 이 특정 동영상에서 나온 것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동영상이 주제 때문에 CPM이 매우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이 성공하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수익화 가능한 조회수 1000회마다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만약 수익화 가능한 조회수가 10만 회에 도달한다면 광고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조회수가 다 수익화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되 유튜브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백만 번의 조회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비슷한 양의 조회수를 얻더라도 다른 크리에이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공하는 유튜버들은 단순히 동영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하세요. 둘째, 시청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드세요. 셋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넷째, 팀을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런 원칙들을 따른다면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웰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